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충현 씨가 안전관리 책임자 역할까지 떠안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당진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청양의 도단위 공공기관인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창업 지원과 사무공간 제공 등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충현 씨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작업자는 혼자였고 안전관리 책임자도 따로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약 일주일 전 발전 설비에 필요한 부품을 홀로 가공하던 고 김충현 씨. 멈춰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에는 비상정지 장치도 있었지만 혼자 일하고 있던 김충현 씨를 도와줄 동료나 감독자는 없었습니다.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나서도 옆에서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거고 구조적 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회의 일지도 있었지만 형식적인 작성에 그쳤습니다. 사고 한 달 전, 김 씨가 작성한 안전회의 일지를 보면 작업자와 작업 책임자 모두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혼자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안았던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TBM이라면 이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작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안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써 내려가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똘박스 미팅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혼자 외로이 서류를 쓰시고 홀로 작업하셨던 게 근로자들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2인 1조 작업 의무화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 업무는 2인 1조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그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한다던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수사하고 태안화력발전소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작업도 혼자, 책임도 혼자였습니다.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당진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당진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 호수공원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결정 고시에 따라 사업비 841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대덕동 일원에 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 보상,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갈 거점 시설이 충남 청양에 들어섰습니다. 충남도는 10일 청양군 송방리에서 정무부지사와 청양군수, 사회적 경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시설은 국비 등 사업비 287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옛 청양 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에 신축됐습니다. 입주기업 사무공간은 34곳으로 구성된 가운데 16개소가 입주 승인을 받았고 등록된 49개 기업도 혁신타운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관련 기업의 창업과 교육, 상담까지 운영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도와 협력해서 정말 여기에 입지있는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내에는 34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4개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한 500여 명 정도의 인구 증가와 함께 매월 1000명 정도의 유도인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청양군의 사회적 경제도 아마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사회적 경제 제품을 소개하고 구입하는 공공구매 박람회가 함께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내 30개 사회적 경제 기업은 150여 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만나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고 분기별 실적을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논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이고 노동 시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심기가 마무리되면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논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은 농민들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논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물고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 높이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열고 닫히며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농민들이 논물 관리로 이제 노동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고 계신데 단순형 자동 물고 같은 경우에는 논물 관리 자동화라는 그런 핵심 기능만 남기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다 제외함으로써 농민들이 편리하게 스위치 조작만으로 물고를 개폐하고 또 자동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사용량은 68%가량 줄고 노동 시간은 79%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을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직접 논에 나가야 했던 농민들도 손쉽게 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번에서 2번, 한 달에는 10번에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참 번거롭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힘들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확인 정도만 해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논의 물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잡초 방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료가 들지 않도록 하면서 유지비 부담도 적은 단순형 자동 물고, 농가의 논물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농업 자동화 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이동권 박탈이라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일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도시와 달리 농촌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데 운전이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면허 반납자에게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이 청양 지천댐 건설 추진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 군민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을 김태흠 지사가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천댐 건설이 청양과 부여의 지역 공동체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김 지사가 여전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 멜론 재배지에서 궤저 반점 바이러스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자와 오염된 토양, 곰팡이균 등을 통해 전염되며 확산 속도가 빨라 방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감염 시에는 어린 잎에 노란 반점이 생기고 진행되면 잎이 갈색이 돼 식물 전체가 고사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궤저 바이러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검정된 건강한 종자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멜론 나무를 정식하기 전에 토양을 소독하고 농작업 도구도 사용 전후에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는 그동안 7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무료 배송 서비스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도민의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돕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장애인 정보화협회 보령시 지회에서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글 프로그램 사용과 문서 작성법, 정보기술 능력 자격증 과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는 올해 3만여 명 교육을 목표로 고령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인 이상 단체나 개인은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기존 철도 부지였던 밀레니엄 파크는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파크에는 분수대와 조각상, 야외 공연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밀레니엄 파크처럼 도심 곳곳에 열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전체가 예술과 자연으로 아주 살아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공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조형물, 또 공연장, 현대적 건축물들의 이러한 그 조화는 참 보기가 좋았고요. 도심 한복판에서 예술이 일상처럼 스며드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원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품격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고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도심 곳곳에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활동이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에 참가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총회가 치유와 자연을 주제로 열리는 만큼 오는 12일까지 전시 홍보관을 운영해 태안의 자연과 박람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태안군에서 개최하며 40개국에서 관람객 18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립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충청권 농촌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의 쉼, 내일의 농촌을 주제로 충청 지역 74개 농장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행사장은 가족과 자연, 치유 등을 주제로 구분되며 전통장 만들기와 천연 염색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가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도내 농촌관광 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고 도농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홍성 스카이타워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홍성군은 남당항에 있는 스카이타워 운영 시간을 오는 8월까지 저녁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는 높이 65m의 전망대로 천수만의 풍경과 서해의 낙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